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공동 대응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는데요. 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예측 불허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 또 우려가 교차했던 것이 사실인데 먼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죠.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우리는 국내적으로 탄핵 정국 또 조기 대선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지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저는 상당히 안도했고 네.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그 상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행사를 쭉 보면은 아주 잘 이렇게 조직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그 퀀티코 해병 기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좀 한 1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해병대 기지인데요. 그래서 그 장진호 전투를 이렇게 그 기념비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보인도 흥남 철수에서 미군 배를 타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오늘의 내가 없다 이렇게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한 것이 아주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측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요번이 사실 그 국빈 방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블레어 하우스라고 거기 바로 해안가 옆에들은 아주 전통적인 영빈관에서 3박을 하시고 네. 또 만찬 목요일 저녁 만찬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멜라니아 부인을 같이 나온 건 처음인 거로 생각해요. 예. 그 만찬 행사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참석한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링컨룸, 트리니티 룸이라고 해서 네. 자기 개인적인 공간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네. 또 그 시진핑 아마 워싱턴에서는 그 공동 기자회견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공동 성명도 발표되고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하나의 국빈 방문에 비슷한 의회 연설만 빠졌지만은 전 보기에는 아주 좀 안도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짜여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좀 좋았던 분위기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회담은 크게 이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우리말로 하면은 하여튼 최대한 압력 후에 관여한다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건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우리가 대화, 병행, 소위 압력과 대화를 같이 한다. 우선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한다. 이거하고 약간의 시차, 중점의 차이는 있지 내용은 사실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5월 30일 날 이제 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하고 통화를 했죠. 북한이 그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때도 지금은 대화 시기가 아니고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건 하나의 그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전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막 그런 방법론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죠. 다만 우리가 서둘러서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압박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압박 단계에 맞춰가지고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뭐 큰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발맞춰 나간다면 좀 구체적인 북핵 공동 로드맵을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원론적인 거는 사실은 쉽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거의 제네바 합의, 소위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수로 2기를 지원해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이 큰 틀의 합의는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행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협정이 파탄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보면요. 그 합의서가 뭐 몇천 이게 엄청 길입니다. 상당히.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할 때는 좀 이제 경험도 했었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강론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죠. 그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고 인내도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뭔가 좀 대북 압박수를 높이려는 그런 듯한 네,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또 그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글쎄요. 어떤 옵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전략적 대화 이제 인내가 끝났다. 그 전략적 인내를 그 strategic patience라고 영어로 하는데 문자 그대로 전략적 인내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때 클린턴 그 국무장관 때죠. 2009년인데 제가 그때는 외교부 통상부 장관일 때인데 네. 그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자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또 후에 지나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제네바 합의에 항상 미국은 북한에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대화는 북한이 원하면 대화가 되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대화가 중단되고 예. 이런 대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해볼 땐 해봐라.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겠다. 이것이 전략적 인내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아예 압력을 더 높이든지 아예 대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는 가만두지 않고 네. 계속 어디까지 버틴 게 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네.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은 많습니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랬죠.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은 20%밖에는 아직 쓰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 만찬 그 바로 얼마 전에 예. 미국이 중국의 단독은행 외 한 군데하고 네네. 또 두 사람을 미국이 단독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상당한 북한의 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예.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옛날에 그 BDA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양자 제재를 함으로써 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단독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거래를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독은행은 파산하게 돼 있어요. 외환 거래를 못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제재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아픈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사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좀 사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네.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끝까지 없었거든요. 네. 미 의회에서 좀 문 대통령의 어떤 의구심을 벌여도 좋다라는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왜 잘 됐냐 하면은 예. 정상회담 그 만찬 시작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하원, 상원 따로 들어가서 각각 45분씩 그 양원 다 지도자분들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사드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우리 국내적인 사드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거지 예. 그것을 지원하거나 그 배치를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말아라 하고 네네.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건 사실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미국도 이 문제는 아예 정상에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예.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도 이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글쎄요, 이건 좀 어떻게 풀어 그건 나가야 될까요? 예상을 좀 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 한미 FTA하고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이미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 북한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제 미국 국민으로 볼 때는 사실 이 무역 문제라든가 철강 문제, 자동차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역시 그 공동 언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예. 한 반은 북한에 대해서 좀 그 독재 정권 뭐 이런 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경제 문제, FTA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데 방위비 분담이 이렇습니다. 주한 미군에 좀 주둔 비용을 우리가 좀 분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여기서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 왜냐하면 주한 미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무비,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이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월급,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수도, 전기료 뭐 이런 서비스 관계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서 쓰는 거지. 우리가 주는 방위비를 가지고 뭐 무기를 사거나 미군에 월급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체 비용으로 보면은 예. 미국은 이제 미국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또 무기를 또 보내고 정비하고 하는데 쓰고 또 우리가 주는 건 농무비라든가 기타 용역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매년 협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올려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 미국은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과거 지난번 그 미국 정부에서도 소위 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국방비를 동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 성수 상당한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러 좀 방위 분담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또 국내적인 또 이런 정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제대로 인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서로 합의하면은 그 어떤 공통의 분모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을 매년 반영한다든가 예. 현재 약 한 9,500억 원 9,500원이니까 미화로 따지면 한 9억 불 정도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방위비 전체가 한 400억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방비가 한 400억 되는데 지금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이 한 9억 불 정도라면은 우리한테 큰 그렇게 뭐 부담은 없죠. 만약에 주한 미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은 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이게 뭐 9억 불이 아니고 뭐 90억 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뭐 적당한 금액, 미국의 입장에서도 적당한 금액이라는 네네. 그런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미 정상이 가장 좀 뚜렷하게 입장차를 보인 부분이 통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를 하거나 또 재협상을 공식화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좀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한미 FTA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는 뭐 리폼이라고 그랬어요. 좀 개선을 하자.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뭐 리니고시에이션이라는 말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썼고 또 트위터에서는 뉴 트레이드 딜 새로운 뭐 그래서 재협상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건 재협상이다 아니다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걸 파기를 항상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이것을 효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뭐 재협상이다 아니다 용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가 불만이냐? 우리는 또 뭐가 부족했느냐? 이 FTA라는 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그 신경을 쓰는 거는 자동차하고 철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별로 없어요.
마켓 쉐어가 최근에 그래도 한미 FTA 결과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 옛날에는 거의 마켓 쉐어가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 팔리질 않았어요. 예. 자동차 크고 또 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동차 수입사가 꽤 높습니다. FTA가 없으면 꽤 높아요. 예. 네.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 8% 이상 갈 거예요. 근데 미국은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사실 FTA가 파기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더 안 들어와요. 우리 가격 경쟁이 워낙 더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FTA 그 철강 같은 거는 이제 중국에 덤핑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철강 값이 우리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밀어 수출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미국의 그런 뭐라고 그래 철강 생산업자라든가 미국 정부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또 그 반대에 우리가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만나 협상하면은 예.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은 한미 FTA를 한 지 지금 6년 가까이 됐는데 5년의 그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무역 흑자가 늘었어요. 한 100억 이상.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의 대미 수출도 늘고 미국의 대한 수출도 늘었어요. 이건 서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되면서 무역 흑자가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네. 서로 무역 규모가 확 늘어가는 과정에서 좀 우리 흑자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서비스 그에 관한 우리의 적자가 예. 서비스 분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행도 가고 로열티 주고 뭐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서비스 분야의 우리의 적자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예. 우리가 상품 교육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다 따지면 이 전체 경상 수지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우리의 몇십 분지 안 돼요. 일본에 한 15분의 1, 중국에 한 3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숫자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하나는 그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의 대미 투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행 상공인들이 또 한 15조 이상 더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예. 대미 투자가 늘은 거는 미국에 그만큼 그 직업을 일할 네. 자리를 창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저 한미 FTA 재협상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한미 FTA를 뭐 끔찍한 협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이제 했었는데 한쪽 면만 네. 본 거고 또 정치적인 그런 저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그런 측면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건 우리보다는 중국의 딴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FTA 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은 FTA 정신에 어긋나는 일은 참 우리가 좀 그렇게 미국 업체에 대해서 한 것도 있다고 미국은 주장을 해요. 미국의 전자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또 국내의 법률 시장 개방하는 문제도 물론 그 조문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은 그 어떤 한미 FTA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그런 불만을 미국이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건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줘야 되는 막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 한미동맹 강화라는 성과도 얻었지만 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통상 압박 또 방위비 부담 증액은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줄 것은 주고 또 챙길 것은 챙기는 외교적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실무자 전문가들이 미국하고 부단하게 접촉해서 대부분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고일 레벨뿐만 아니고 중간 레벨에서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네. 전략 대화도 예.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도 소위 2+2 대화를 하게 되고 국방 외교장관 대화도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무장관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한미 FTA에 의해서 외교부 간의 그 정기적인 또 경제 대화도 하고 예.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우리의 가진 불만이 뭔가를 미리 알아서 그걸 좀 해결하고 그래서 어떤 통상의 그런 불만이 있으면 그것이 네.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위 네. 경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 그런 것이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 동맹관계라든가 이런 협력관계는요. 이게 일방적인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정원을 가꾸를 때 서로 물을 주듯이 잘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동맹도.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한미동맹 관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꾸는 정원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서로 잘 물을 주면서 잘 협조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서로 간에 좀 많은 대화, 협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다음 주 G20 정상회의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또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이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그 함부르크의 G20 정상회담에서 네. 한미일 정상이 만찬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예. 이제 이달 초가 됐죠. 예, 네. 이달 맞습니다. 벌써 네네. 7월 1일이네요. 네네. 이달 초죠. 7월 6일인가 7일인가 이렇다고 됐는데 예. 전 상당히 놀랐어요. 한미일 정상이 그렇게 외국에서 같이 만찬을 한다. 사실 만나서 대화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한일 관계가 아직 좀 서먹서먹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도 있고 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일차적 임무라고 그 공동 그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쁘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각각 초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건 아주 좋은 그런 제스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 문 대통령하고 아베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한일 관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물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용서하는 아량을 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간의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미래 앞을 봐야죠. 왜 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 간의 만찬 회동은 전 딴 거보다도 아주 그 시적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제스처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초청했다는 거는 네네. 아주 그 참 반가운 그런 소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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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미 있는 논의가 오고 네, 가기를 그렇습니다. 기대를 예, 해보고요. 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이 이제 올해 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방한 전에 좀 사드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매듭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오는 계기가 이제 금년 한 11월쯤 되겠죠. 그건 뭐냐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이제 쭉 그 미국의 대통령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회에 이제 아시아로 오는 기회에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뭐 그동안에 뭐 사드다 통상 문제는 이 정상 간에 그렇게 이제 서로 큰 그 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실무선에서 장관급에서 또 차관급에서 실무선에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걸 서둘러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시한에 매달려서 할 만큼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그것도 실무선에 맡기면 되는 거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세부 전개까지 다 논의해서 합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건 상징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가셔가지고 두 정상이 걱정한 게 악수할 때도 걱정을 했는데 뭐 참 네. 자연스럽게 잘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하고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또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걸 네. 보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장관님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